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가 확고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미국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불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이게 실장님, 네. 올해도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1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예. 뭐 진척이 없었나 봐요 그동안. 예. 왜요? 진척이 뭐 없었다고 있었습니까? 볼 수는 없죠. 3월 달부터 이제 근데 왜 또 2배 인상 얘기를 네.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달부터 이제 회담하기 시작했어요.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은 한국에서 하고 한 번은 미국에서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회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2월 달이니까 지금 10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오늘이 이번에 하는 회담이 이제 최종 이제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전에도 보면 2013년도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제 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결국은 2013년도에 타결을 되지 못하고 2014년 2월 달에야 가서 타결이 됐거든요. 해를 넘겼군요. 예, 그만큼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국대로의 논리와 그 어떤 이제 그 이득이라고 할까요,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이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의 논리가 있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은 거니까 더 받아내고 싶고 덜 주고 싶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10번째 회담이니까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요. 신 대표님, 그동안 협상 과정이 좀 팽팽한 기싸움 계속돼 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 뭐 우리 김열수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지금 뭐 2배 이야기를 그 2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게 느닷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네. 이미 선거 공약에 또 선거 유세 캠페인을 할 때 이미 그렇게 2배 받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죠.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 국방부나 외교부에서는 2배를 요구할 것이다. 왜? 선거 캠페인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이 맞죠. 느닷없이 지금 2배다. 이거는 아닌 것이고 이미 2년 전부터 해온 말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2배를 올리는 것이 이게 적정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명분을 잘 찾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팽팽한 것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분대로 또 미국은 미국의 명분대로 그러나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 이 한국의 안보 지형이 크게 변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안보가 위험해지면 국가 경제도 위험해지는 것이고 이 투자도 싹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판단을 어떤 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가치 판단을 해왔느냐 여기에 맞춰서 이제 협상을 해야죠.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부담했던 그 방위비 분담금 추이가 어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냉전 시대에는 없었어요. 예. 이제 그 1990년도 소련이 이제 그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그 미군이 한때는 그 독일에 서독에 한 30만 명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 미국이 자기네들 돈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이 사라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짜로 할 수는 없지라는 이제 그게 되어서 91년도부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개념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도 91년도에 처음으로 1,07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들어와서 한 4천억 원 이상 그리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7천억 원 정도 그렇게 네. 되다가 그 지난 5년 전에 우리가 46% 그래서 9,300억 원 정도 당시 환율로 그렇게 이제 냈죠. 왜냐하면은 미군이 주둔 그 28,000명에서 29,0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주둔 비용이 미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2조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46%인 9,300억 원을
지난번에 협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5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치면은 일본에는 한 48,000명 정도의 주일 미군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또 기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3조 8천억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한 50%. 독일은 한 4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데 독일은 한 17%만 내요. 그럼 독일은 왜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적게 내냐? 독일 주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미국은 거기에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독일은 뭐 싫으면 나가든지 네. 이제 이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러면 뭐 83% 우리가 낼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이 비율은 사실은 정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을이네요, 냉정하게. 뭐 어른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네, 독일도 뭐 어리라고 봐야죠. 다 어립니다. 근데 아니 이제 비즈니스맨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배를 요구하는 데 대한. 그 근거는요. 우리 이제 신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이 벌써 10번째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론에서 이를 다룬 것은 정말 아주 빈약하게 다뤘거든요. 네. 그럼 언제 이것이 가장 부각이 됐느냐 하면 오히려 2016년도 미국의 선거 캠페인이 한참 밀고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많이 방위비 분담금이 다루어졌어요. 네. 그 이제 핵심이 지금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배 내야 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브룩스 사령관, 조금 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있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2016년도 한참 선거 캠페인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청문회에 나가서 이제 질의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상원에서. 지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 9,200억에서 9,600억 올해까지 보면 이렇게 예. 내고 있는데 예. 이것이 정당하냐, 적당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브룩스 사령관이 50% 정도 내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뭐 적절히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들은 기자가 그대로 트럼프한테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줘. 왜 그 2배 내면 안 되느냐? 100% 내면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훨씬 더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트럼프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동맹에 대한 생각이요.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이 가졌던 동맹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네. 과거의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은 동맹을 이데올로기적이고 가치 차원에서 동맹을 대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고 오로지 거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익의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만 동맹을 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못 낼 것 같으면 우리 철수하겠다. 그리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생각해 보면 네. 너희들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FTA 타결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 뭐 우리 서명도 다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FTA에서 크게 손해본 거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만큼 2배를 낼 수 없는 이유를 다 대면 미국의 협상단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배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절대로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미국의 협상단들이 오히려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2배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서 내고 있는 논리 하나하나는 다 맞는 얘기고 그러니 협상단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에서 뭐 타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훨씬 더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2배 인상 요구가 좀 과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나 그런 게 있는 거 여론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배라는 것은 다 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46%를 내고 있는데 그것의 2배를 내라. 이러면 이제 그 절대 금액을 볼 것이냐 비율을 2배로 볼 것이냐의 차이는 사실은 있는데요. 네. 어쨌든 비율로 본다면 2배로 보면 뭐 다 내는 다 것이죠. 내는 거죠. 지금의 근데 2배로 보면. 다 네. 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것은 뭐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선거 공약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금을 계산을 할 때 좀 슬기롭게 사실은 그동안 협상을 해왔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에 너무 좀 끌려다닌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50%를 낸다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보다 더 많이 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면 영수증 처리 다 해서 주일 미군이 쓴 것들을 다 정산을 해서 사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해서 거기에서 50%를 주는데 네. 우리는 그냥 미국이 우리 한 2조 원 쓴다. 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따져보지 않아요. 감사가 없군요.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2조 원 쓰니까 그럼 우리 46% 줄게. 우리도 이제 이 정도 경제 규모가 됐으니까 미국은 지난번에 50%를 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 끝에 우리가 4%를 땡긴 겁니다. 그래서 46%를 우리가 낸 거예요. 지난 9차 협상 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주한미군의 통장에 한 3천억 원 지금 그 잔고 지금 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이 우리는 한 이 정도 쓴다. 라고 그냥 그 자기네들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주다 보니까 잉여금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그것들 사후 정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을 소지가 없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또 약간의 어떤 그 우리로서는 그 금액을 덜 낼 수 있는 어떤 유격을 만든다든지 또 그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37%가 사실은 인건비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그 주한미군에 들어가 있는 군속들, 네. 그 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카투사들 이런 여러 그 항목들의 인건비가 방위비 분담금 전체의 37%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과금 그리고 토지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토지 임대료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안 받다시피 할 정도로 싸죠. 네. 공과금 많이 깎아주죠. 예. 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일본처럼 소비자 가격으로 다 정산을 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미국이 과연 미국 말대로 2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율은 지금처럼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카투사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그 카투사들은 우리의 그 월급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그걸 너희들 봉급 체계로 따르자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좀 살려주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한 2배 된다.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도 살려주고 실제로 우리가 지출하는 직접 경비는 그 정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슬기를 발휘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은 네. 조금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하는 거하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하는 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총액행위거든요. 우리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비인적 주둔비가 한 2조 든다. 그러니까 여기에 니들이 50%를 내라 또는 뭐 60%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반해서 일본은 소요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목 하나하나마다 뭐 BOQ 하나 짓는데 또 시설 하나 짓는데 장비 하나 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죠. 그런데 한국이 왜 그러면 처음부터 소요형으로 못했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소요형으로 하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991년도 일본과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총액형으로 가자라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까지 총액형으로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 이제는 점점점 문제가 이제 생길 예, 수 예. 있어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전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품목 하나하나마다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총액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죠. 이제 정말 올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돼서 총액형이 아니라 일일이 건건별로 따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한 중간 정도로 일부는 총액, 일부는 뭐 소요형. 뭐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 형태로 그 바뀐다든가. 우리 정부의 협상팀이 얼마나 그런 것까지 잘 염두에 두고 접근하느냐 그건 뭐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이 만나시잖아요. 군 네. 관계자 제가 말씀하신 만약에 협상팀의 일원이라면 저는 총액 건건히 소요형으로 저는 전환을 하자라고 이제는 전환하는 왜냐 것도 예. 총액을 그냥 여주면 사실 방만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예를 들어 반반 하나 뭐 물품을 하나 사는데 이게 여기에서 결국 내 돈을 반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만큼 다 던져주고 나면은 연말에 이거 다 써야 또 내내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소요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또 뭐냐면은 지금 미국 협상단의 주장이 또 그런 것이 이제 대통령의 뜻이니까 반영되어 있다고 해요. 전략 무기 전개 비용도 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전략 무기죠. 예, 그렇죠. 그 얘기 나왔었죠. 네네. 예, 과거에 이제 북한이 도발하고 하면은 뭐 B-1B 폭격기가 온다든지 B-52 폭격기가 온다든지 항공모함이 온다든지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우리 계산하자. 사실은 이건 미국이 세계의 어떤 그 경찰 국가로서 네. 어떤 그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어떤 그 수호자로서의 자기네들의 위상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것을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용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그냥 용병이죠, 용병.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동맹 차원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요, 그 방위비 분담금이 쓰여지는 곳이 크게 이제 큰 대분류를 하면 3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네. 아까 우리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속들, 우리 그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군무원들, 그들에 대한 이제 인건비 내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내는 것이 바로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소위 말해서 군사 시설이죠. 네. 군사 시설에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군수 지원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까지 좀 대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이 이게 또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 그 전략 자산들 들어가면서 그 돈을 다 우리가 내느냐. 그걸 한국 보고 부담하게 해라라고 하니까 협상팀들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전략 자산의 전개는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가거나 다른 나라들과 연합훈련할 때 다 소요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네. 미국의 대표팀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공공한 거지요. 그런 차원이 좀 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을 보면요, 전작권 환수도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비핵화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제 막바지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바꿀 건 바꾸고 서로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마지막으로 좀 재연격해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저는 한 4, 5년 전부터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분명히 닥쳐올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호한 미래가 아니었고 반드시 올 미래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 네. 그것을 우리는 사드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4, 5년 전부터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저는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지금 환경 그 영향 평가를 마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카드로 뭔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협상이 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뭐 좀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전작권 환수든 사실 뭐 전작권 환수도 사실은 뒤로 계속 미루는 게 낫습니다. 우리 안보를 봤을 때. 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한다면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방송은 경제 위주의 방송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말씀드리면 아마 투자의 어떤 그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면을 봐서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적절히 조절해서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형이냐 소요형이냐 네. 지금은 이제 선진국형으로 소형으로 가서 우리가 줄 만큼 주되 허투루 새는 비용은 없게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예, 우리 지금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혹시 예산에 탔을 것 같습니까? 안 탔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타놨겠죠. 내년부터 탔죠? 네. 적용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탔겠는가라고 보니까요. 올해 이제 예산 증가율이 1.9%니까. 1.9%. 네, 내년도에 바로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9,784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7% 올해가 9,600억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시각차가 2배로 내라고 네네, 하든지 그러네요. 그렇지 않으면 50% 내서 1조 3,500억 원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이 한반도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동아시아 전체 또는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 있는 것처럼 올해보다 당장 50%가 더 정액된 1조 3,500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 미국의 협상팀이 오히려 더 우리를 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만큼 논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선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그렇다고 해서 1.9%만 올려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 뭐 올라간 상태에서 타결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주한미군 통장 잔고에 3천억 정도 남아 있다는데 여기 합치면은 얼추 비슷한 아니요. 그 아닙니까? 돈은요. 그 돈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전략 무기 또는 우리가 무기를 구매하는데 그게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구매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3천억 정도 남아 있는 건 무슨 돈이냐면은 한미 공동의 군사시설 짓는데 소요되는 돈이 군사시설을 지금 안 짓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쌓인 거거든요. 네. 이제 아마 이렇게 쌓였던 것이 우리 팽택의 캠퍼리스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인균 대표, 김열수 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